대남 사업 총책임자라는 사람이 노동당의 김중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남한에 나가 있는 고정간첩과 모든 좌파 세력 김대중 세력에게 지령민을 합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남조선 해방을 한다. 모든 우리 지하 혁명 역량이 주도해라. 그러나 표방은 민중보기. 그러니까 그걸 정보를 받자마자 그것도 와싱턴에 보고합니다. 그래가지고 시작이 됐는데, 원래 계획은 서울, 마산, 광주 세 군데서 동시다발로 민중보기를 하도록 돼 있어요. 잠깐 무슨 이유인지 서울과 마산에서 일어나서 광주에서 5.18이 일어났습니다. 북한이 지령을 했고, 북한이 개입을 했고, 북한이 병력에 왔던 건 명명백백한 사실이에요. 명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한국 정부는 그 증거를 다 추려서 땅에 묻어버리고 광주 5.18을 민주화로 증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그런데 내가 논문에도 쓰고 신문에도 기사를 여러 번 쓰지만 내가 제시합니다. 광주 5.18에 관한 북한 개입에 세 가지를 주로 제기하니까 세 가지. 많은 탈북자들이 증언을 했다. 황경엽이 김덕홍이도 광주 5.18은 북한이라고 했다고 김영삼 기자한테 증언을 했고, 두 번째는 북한 교과서에 광주 5.18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이 남조선 해방을 위한 아주 큰 거사였다는 게 교과서에 있어요. 세 번째, 81년도, 80년도에 광주 5.18이 났죠? 81년도에 김일성이 북한 군대 정치 군관 회의에서 강연을 합니다. 뭐라고 강연을 하는 거니? 우리가 남조선 해방을 위한 세 번의 좋은 기회가 있었다. 첫째는 6.25 사변인데 우리가 실패했다. 유엔이 개입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두 번째, 4.19 혁명 때 우리가 남조선 해방할 수 있는데 그것도 잘못해서 실패했다. 세 번째, 광주 5.18인데 광주 5.18도 실패했는데 제일 아까운 것이 광주다. 실패건 이 두 가지다. 우리 준비가 미비했고, 두 번째는 광주 시민들이 우리가 예상했던 만큼 동조하지 않았다. 이것이 원인입니다. 내가 논문에 다 써서 있거든요. 책에도 써 있어요. 이 신문에도 나옵니다. 틀렸다. 내가 참가했던 조는 시대 쪽에 편입돼 행동했다. 반반씩 나뉘어 절반은 시대 쪽에서 움직였고 절반은 개헌군 쪽에서 활동했다. 대충 진작으로 1개 대대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 대대에서 나갔던 사람들 중에 두 사람, 나를 포함해서 세 사람만 살아 돌아왔다. 반발은 생사람 죽이는 일을 처음 해봤다.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들을 내 손으로 죽였다고 생각하니 끔찍할 정도였다. 정말 힘들었던 것은 남조선 사람들하고 일체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도망가는 여자들 등에다 대고 방아쇠 당기는 짓은 정말 떨리는 일. 데려온 애들보다 남조선인들의 정신이 더 좋았다. 시대 쪽에서 죽는 숫자가 많아지니까 오히려 그들이 계획대로 잘 따라주었다. 남조선 사람들이 정말 많이 죽었다. 그 사람들은 누구 총알에 어떻게 죽었는지 모를 것이다. 양쪽을 교란하고 싸움을 붙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죽어야 될 사람들이 죽었을 뿐이다. 시대들이 많이 죽지 않으면 일이 그렇게 커지기도 불가능하였다. 계례군이건 시대건 양쪽에서 피해가 생겨서 서로의 마찰이 커져 의도대로 되는 일이었다. 내가 참가했던 조는 시위대 쪽의 편. 우리는 교훈을 찾아야 한다. 이길 수 있었지만 결과는 진압됐다. 땀이 적었고 훈련 부족이다. 교도 지도국은 남조선 해방의 전초병이다. 언제든지 나가라면 당장 나갈 수 있게 만난의 동원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1982년 3월 북한 특전여단 53, 16, 43, 17, 19, 818 59여단들이 북부 지구에서 벌린 쌍방 게릴라 훈련 장소에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본인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김정일이 발언입니다. 우리는 광주 사건에서 많이 얻었지만 놓쳤지만 내일을 위해서 남겼다. 출처의 광주 평록이라는 게 북한에서 펴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일반 사회에서는 돌지 않았는데 광주 평록 1983년 판에 있습니다. 2월 6일입니다. 초에 남북한 총리회담 개최, 남북 간의 직통전화 전화 개설 등의 평화 제스처를 취하는 한편 남한 내의 혼란한 정세를 이용하여 내부 교란 작전을 구성하였다. 당시 김일성은 한국 내의 비밀 공작 조직들을 통해 광주에서 대규모 항쟁이 준비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김중린을 불러 광주 항쟁에 대비한 북한군의 지원 작전을 지시하였고, 김중린은 북한군 정찰국 및 특전사 부대들을 광주 본부에 투입할 것을 당시 북한군 정찰국장으로 있던 장성호와 정찰국 5부장 이하일에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더라 했다. 광주에 투입된 북한 특수부대들의 실무작전에 대한 기록은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5월 10일 북한군 정찰국 소속이 황해북도 신천주둔 제1321부대 일명 신천복수대대며 의 인원 300명이 폭풍 명령을 받고 남포시 와도 인근 구역에 집결하였다. 신천복수여단 300명을 포함해서 남포된 특수부대 인원 총 600명이 남포에서 출발했다고 부분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광주에 침투됐던 증인들의 자료에 따르면 신천복수여단 외 타 여단들에서 차출된 여기에는 이제 그 경부 저기요 각 군단 정찰 대대들 관계된 인원들이 소속되겠습니다. 타 여단들에서 차출된 400여 명의 인원은 동해안의 루트를 통해 이용됐으며 함경남도, 신포시, 마양도, 잠수함기지에서 출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김일성은 비슷하게 느껴진다 이 말입니다. 북한을 두둔하는 종북 세력의 2월 6일입니다. 초에 남북한 총리회담 개최, 남북 간의 직통전화 전화 개설 등의 평화 제스처를 취하는 한편 남한 내의 혼란한 정세를 이용하여 내부 교란 작전을 구성하였다. 당시 김일성은 한국 내의 비밀 공작 조직들을 통해 광주에서 대규모 항쟁이 준비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김중린을 불러 광주항쟁에 대비한 북한군의 지원작전을 지시하였고 김중린은 북한군 정찰국 및 특전사 부대들을 광주본부에 투입할 것을 당시 북한군 정찰국장으로 있던 장성호와 정찰국 5부장 이하일에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더라 했다. 광주에 투입된 북한 특수부대들의 실무작전에 대한 기록은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5월 10일 북한군 정찰국 소속이 황해북도 신천주둔 제1321부대 일명 신천복수대대며 의 인원 300명이 폭풍 명령을 받고 남포시 와도 인근 구역에 집결하였다. 신천복수여단 300명을 포함해서 남포된 특수부대 인원 총 600명이 남포에서 출발했다고 부분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광주에 침투됐던 증인들의 자료에 따르면 신천복수여단 외 타 여단들에서 차출된 여기에는 이제 그 경보 저기요 각 군단 정찰 대대들이 관계된 인원들이 소속되겠습니다. 타 여단들에서 차출된 400여 명의 인원은 동해안의 루트를 통해 이용됐으며 함경남도 신포시 마양도 잠수함기지에서 출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김일성은 해방이 되느냐고 그래서 또 따졌더니 글쎄 틀림없이 될 테니까 3년만 기다리면 애들 다 만날 수 있고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그 3년이 내가 78년에 붙잡혀가지고 78, 79, 80, 80년인가 그래요. 네. 80년에 우리 저기 광주에서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난 광주에서. 거기서 저기 라디오를 통해서 그것도 들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어쨌든 폭도들이 무기고를 부숴가지고 무기를 들고 서울 쪽으로 향하고 있다 이런 뉴스도 들었어요. 지금 폭도들이 무기고를 부숴가지고 무기를 들고 서울 쪽으로 향하고 있다 이런 뉴스도 들었어요. 여기 우리는 무서우니까 피할 거라고 했는데요. 우리 강주 시민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안 어떻습니까? 우리 강주 시민은 피하지 않고요. 우리는 끝내 그걸 유복이 위해서 오는 대신 딴 것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강주 시민의 피를 흘려갖고 되겠습니까? 우리 시민 동포 여러분 그 대신 피를 흘리지 말고 파악적으로 해갖고 정상적 그 선의 것을 다 받아갖고 이해를 합시다. 이해를 안 한다면 안 되는 것이고요. 강주 시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우리는 끝내 그걸 유복이 위해서 충고로 일으킵시다. 난동자 여러분, 더 이상 주저마시고 무기와 탄약을 가지고 오늘 낮 12시까지 광주 국군종합병원 앞으로 오십시오. 본관이 지정한 시간 내에 무기를 본인이 직접 가지고 오는 경우 과거는 일체 불문에 붙일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거리로 나오지 마십시오. 문을 꼭 닫으시고 집 안에 계십시오. 문을 꼭 닫으시고 집 안에 계십시오. 시민은 문을 열지 마십시오. 광주 시내에 있는 모든 외국인에게 알립니다. 지금 군이 광주 시내 폭도들을 소탕하기 위해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신분과 임무 유화를 막느라고 위험하니 밖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숨겨주지 마십시오. 시민은 군 작전에 협조해 주십시오. 폭도에게 알립니다. 총을 버리고 자수하라.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즉시 자수하라. 총을 버리고 자수하면 생명을 보장한다. 투항하라. 손을 들고 나오라. 투항하면 생명을 보장한다. 도망 중인 세수 담당이 민가 잠입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은 별도의 통보가 있을 때까지 외출을 삼가하십시오. 침투 간첩에게 알린다. 너희들의 색출은 시간 문제다. 즉시 자수하라. 자수한 자는 생명을 보장
5.18은 빨갱이들의 소행이다 라는 주장을 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5.18 특별법에 따라 이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정치인들은 이른바 민주화 정신에 따라 이 법을 통과시켰죠.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법이고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법이죠. 역사에 대한 다양한 토론을 막아 학문을 후퇴시킨다며 해외 학자들도 비판하고 나섰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 꼴을 보고 있으면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확신을 느낍니다. 민주화라는 상징 자산을 독점한 소수 정치 세력이 자신들의 도덕적 우위를 지키기 위해 역사를 멋대로 사유화하고 또 성역화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5.18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의견을 내놓으며 토론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5.18 당시 정부와 군경의 문제를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만큼 시민군들의 문제점과 한계에 대해서 공부하고 토론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민주화 운동권 정치 세력이 멋대로 정한 정답, 이것과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런 반민주적 법을 민주화의 이름으로 통과시킨 민주당은 역겹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조한 현 국민의힘 세력은 비겁합니다. 민주화 정신에 따라 이들을 비판해야 합니다. 그 19살 여자 고등학생 목 잘라버리고 팔 잘라버리고서 나체로 길바닥에 내던진 사건도 있잖아요. 그게 누가 했어요? 북한 애들이 다 와서 장난질했죠. 결혼시키느라고. 그 전두환 정권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다라고 지금 많은 진보 측에서는 아니죠.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때 내려가서 광주 5.18에 내려가서 그렇죠. 거기서 어떤 역할을 했죠? 저희 대대장들은 민간인 복을 입고선 교란시켜서 민간인 복 입고선 그 칼빈이나 예만이 민간인들이 그때 들고 있었잖아요. 그거 가지고 민간인을 쏜 거예요. 민간인이 민간인을 쐈다? 그러니까 민간인을 가장해서 민간인을 쐈다 이거지. 그러니까 민간인 간의 전투는 전혀 없었던 걸로 알고 아예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알게 그래서 뭐 특수작전이고 교란작전이 내부에서? 내놓고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전화 맞아 죽으니까 그 사람들은 진압군이 쏴서 죽었다고 그러지. 아 그럼 진압군이 쏜 게 아니고 민간인이 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 애들이 여인들이 내려와서 네. 그 속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결혼을 시켜놓는 거지. 내부에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진압군이 쏜 걸로 해가지고 민간인들의 이 화를 북돋아가지고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순진한 내전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그렇죠. 주관해서 저러한 역할을 했다. 간첩들이 내려와서. 그 당연히 한 거지요. 남조선 청년 학생들의 투쟁은 무신산당의 악랄한 파조적 탄압 책동에 대처하여 더욱 격렬해졌다. 그들은 노한 파도마냥 향토 예비군의 무기고와 경찰들을 들이치고 손에 무기를 틀어잡기 시작했다.